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기사 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사 간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사유축 삼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사 일주의 직업인데요. 그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공의 상황,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사 일주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녀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토는 내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죠. 기토라는 땅은 사유축 삼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유축 삼합이라는 건 금삼합입니다. 그럼 이 기토가 사유축 삼합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토는 사유축 삼합을 하는데 기토가 할 일은 사화에서는 이제 경금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5화월부터 본격적으로 열기가 강해지고 이 시기부터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할 일은 이렇게 4화월부터는 화기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화기를 기토 땅에다가 품어가지고 열기를 품는 땅의 의미입니다. 열을 품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 금을 익히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유구월이 되면 열매가 완벽하게 익은 다음에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토가 이 신금이라는 종자를 품어요. 그리고 해자축을 지나겠죠. 그 수기의 공간을 지나면서 신금이라는 종자를 발화시키는 거예요. 종자의 발화가 이제 촉진이 되면 이 기토는 신금이라는 종자를 품어서 인월에 인목이라는 뿌리로 드러내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보통 하는 일이 신금이라는 종자를 품거나 갑이라는 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에 이 기토라는 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토가 하는 사유축 삼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사유축 삼합을 하는 글자는 경금, 정화, 기토가 있죠. 이 세 글자가 사유축 삼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화월이 되면요, 육양이에요. 육양으로 이 시기에는 병화라는 빛이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분산과 확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꽃이 만발하죠. 그리고 그 꽃이 만발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중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여기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화월부터 이제 기토는 이 경금이라는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금을 품을 준비를 시작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5화월이 되면요, 지장간에 보면은 병기,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5화 지장간에서 의미하는 바가 병화라는 이 빛을 정화라는 열로 바꾸어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기토는 병화 빛을 정화 열로 바꾸어주는 그런 변압기의 역할을 한다.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기토 땅이 병화의 빛을 품으면 그 안에는 정화의 열이 모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열이 가득 차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용광로가 막 이렇게 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병화빛을 기토 내부에 모은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5화월부터는 이제 열로
그렇다고 병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병화는 빛으로 작용을 하고요. 5화월부터 정화는 열로 작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금이라는 열매를 익히는, 만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미월이 되면요, 그동안 기토 땅에 빛을 모아서 열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월이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인호술 삼합에서 5화가 가장 극에 이르른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5화월이 더울 거라고 뭐 이론적으로는 5화월이 더워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구 땅은 바로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미월이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미월에는 금 열매가 어느 정도 익는 그런 의미가 되죠. 훅과일이 이제 미월에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월이 되죠. 신월이 되면은 열매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리고 이 신월이 되면 신중에 이제 임수가 드러나죠. 그래서 신월부터 다시 신자진 삼합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기가 분산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때부터 응집하는 기운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더운 계절이에요. 본격적인 건 6월부터 응집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지만 신월은 이제 응집으로 임수가 생기기 시작한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수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신월, 6월이 하늘이 가장 청명한 그런 계절이 되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열매를 익혔다 그러면 유금월이 되고 나서는 신금종자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금종자를 품고 따뜻한 열기를 신금종자에, 그동안 기토가 열기를 품었었잖아요. 그동안은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이 열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이 신금이라는 종자가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구조에 정화열을 더 보태주는, 이게 자연에서는 사실 뭐 정화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은 그냥 돌고 돌겠지만 사람의 사주에서는요, 이게 글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토가 해자축을 지나면서 신금을 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로 인해서 이 기토 땅이 더 열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라는 종자가 상하지 않고 발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출월이 되면 인호술 화삼합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화가 이제 신금한테 이렇게 열을 가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그래야지 신금 종자가 상하지 않는, 해수와 이제 술월 지나서는 해월, 자월이잖아요. 해자를 지나면서 신금이 수기에서 종자를 다시 부드러운 나무가 되는데, 이때 이제 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나무 뿌리로 팔바꿈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월이 되면 사유축 삼합을 마감하죠. 금삼합은 마감되고 그 다음 인월에 뿌리, 간목, 인목 뿌리가 드러나는 이 흐름 자체가 사유축 삼합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토가 할 일은 사유축 삼합을 하면서 기토가 품은 열로 금이라는 열매를 익히거나 아니면 해자를 지나면서 나무 뿌리를 품거나, 이게 이제 기토가 할 일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기토가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하는 일도 이제 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유축 삼합은 경금, 금삼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금삼합이라 그래서 금기만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요, 해자축을 지나면서는 사실 금이라는 게 딱딱함이 아니라
풀어 헤쳐져 갖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삼합이 그렇지만 삼합 자체가 시작을 한 다음에 왕지에 이르러서는 가장 그 기운이 강해졌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을 마치고 임묘진에서는 금이 아니라 이제 목이 드러나는 그런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을 벗어난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사화는요, 사유축 삼합을 시작하는 장생지예요. 화려하고 분주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화월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는 계절이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기토는 내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좁은 공간을 의미했기 때문에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는 식상이 많이 드러난 기토일주라면요, 절대 내성적이진 않지만 이 기토의 의미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지지로는 사화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좀 다르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사화는 또 활동적이고 분산하고,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이 기사 일주가 만약에 구조 자체가 화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요, 기토가 아니라 약간 무토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화의 공간은 분주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죠.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구설도 많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축 삼합은 금이고요. 금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개인보다는 단체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좋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화는 기토에게 정인입니다. 그리고 사유축을 시작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이 기사일주의 경우는 만약에 연월에 경금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기도하려는 사유축 삼합에 금이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지사화를 가지고 경금을 익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금, 상관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근데 무엇을 이용하나요? 정인을 이용하는, 그러면 공부한 것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성, 비견, 그리고 상관, 인비식의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면 자신의 재능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원래는 기토하고 사화는 맞지 않아요. 모든 삼합이 생지하고는 사실은 그 삼합이 시작은 했지만 그 전에, 그 삼합이 시작하기 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아까 필요한 게, 기토는 병화라는 빛을 정화라는 열로 바꾸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토가 원하는 건 사실 빛보다는 열기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은, 사화가 기토에게 빛을 계속 공급하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화의 빛 자체가 좋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드러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사화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갑목을 드러낸 구조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갑이라는 건 나무고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수라는 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토가 사화에 의해서 사실 말라 있는 땅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갑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연월에 수기가 있어야지 이 간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수기도 알맞게 있는 그런 구조의 사화의 시기에 이르면 이 사화로 인해서 간목이라는 이 나무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구조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수기가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생기가 상하거나 기토가 이 간목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힘든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일주가 봄에 태어났다면, 봄이라는 건 임묘진의 계절이잖아요. 임묘진은 기토 입장에서는 나무를 키우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관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단체에 소속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키워서 일지의 시기에 이르면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운이 해자축으로 가느냐 임묘진 사오미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연에 수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수기가 있고 아니면 해자축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공직이나 교육,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 거는 건설이나 건축의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물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나무를 잘 키울 수가 없죠. 그러면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기토 입장에서는 남자가 기토 일주라 그러면 이 관은 자녀를 의미하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 여자라면 직업이나 남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기사일주라고 한다면 여름은 사오미월이잖아요. 여름에 사오미로 화기가 강한데 일지에 또 사화로 화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기토는 굉장히 뜨거운 땅이 됩니다. 그러면 기토라기보다는 살짝 무토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야지 이 화기가 쓰임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식상으로 화기를 빼주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그리고 지식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거는 보통 기계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금융의 물상으로도 많이 드러납니다. 또 경금은 상관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의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경금이 아니라 갑이라는 목이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기가 강할 때는 이 간목은 사실 제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면 목기가 상하는 그런 의미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하는 목을 치료하는 치료의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의 몸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화기가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에서는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생기가 상하는 그런 의미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기사일주라고 한다면요. 가을은 신유술 금의 계절이잖아요. 일지에 있는 이 사화로 월의 금을 익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자신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금을 익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계의 물상이나 금융의 그런 물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을 역시 반대 계절이잖아요. 봄하고는. 그러면 가을에는 어쨌거나 목이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그런 직업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기사일주라고 한다면요. 겨울은 일단 수기가 있기 때문에 목을 키울 수 있어요. 목을 품을 수 있는데 수기가 너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일지에 있는 사화가 수기에 의해서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가 이 사화하고 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월이면서 강하지 않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사화와 빛으로 수기를 분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화의 시기에 이르면 광고나 홍보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기가 굉장히 강한 경우라면 이 사화는 일지궁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관성이 강한 그런 공간으로 사화는 힘이 드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갑이 드러나 있거나 임묘진으로 대운이 흐른다고 한다면 목이라는 관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직이나 교육, 건축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기사일주가 남자라면요. 부인성은 수기입니다. 일지가 사화로 정인이기 때문에 일단 일지에 들어오면은 화생 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아내의 모습이 되지만 수기 입장에서는 수기와 화기의 충으로 화기가 강한 구조라고 한다면 뭔가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목기나 토기가 강한 기사일주다라고 한다면 이 수기 입장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부인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운에 의해서 이 수기가 고갈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수기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기토에게는 관성인 자녀가 목이 되겠죠. 그러면 수기가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수생목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목을 키우기 힘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더 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 출산 후에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금기가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화생금, 금생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기사일주는 금을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기사일주라고 한다면요. 남편성은 관성으로 목이 되겠죠. 그러면 수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목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일지가 화기이기 때문에 이 목 입장에서는 목생화를 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의 의미가 되지만 만약에 금기가 강하다. 구조 자체가 식상이 금이 강한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남편 입장에선 이 금기는 관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성이 강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기에 의해서 금은 달구어지면 이 금이 목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남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기토일주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인 금이 자녀를 의미하죠. 그리고 사중에 경금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기사일주가 금이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자녀가 태어난 후에 남편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사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호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